그냥 마음속에, 기억 속에 담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딱 정리해 주실 우리 송나라 수석님이 오늘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라 수석님 준비되셨나요? 네, 강의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9반 수석을 맡고 있는 송나라입니다. 제가 바로네요. 우선 화면 공유부터 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제가 오늘 준비한 파트는요. 올바른 다이어트를 위한 일반 상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3.3 헬스 클럽에서 하고 있는 식단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으실 텐데 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까 해요. 우리가 이렇게 TR90을 드시면서 같이 3.3 헬스클럽을 참석하시는 이유는 여태까지 해왔던 생활 습관들, 내 안 좋았던 식습관들을 개선하기 위해서이잖아요. 다이어트의 어원이 습관이라고 해요.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TR90을 그만 먹을 때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이런 상식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 잘 들어보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을 가져왔어요.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지나요? 저 되게 조금 먹거든요.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살이 안 빠져요 라고 제가 대답 드리거든요. 그리고 과일은 다이어트 할 때 먹으면 안 되지 않나요? 당이 너무 높잖아요. 특히 요즘 대봉철에 막 감에 칼로리 높은 과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헬스에서는 오전에 과일식을 추천하죠. 그럼 걱정되지 않으세요? 이 부분을 또 안내해 드릴 거고, 저는 근육이 빠지고 오히려 체지방률이 높아졌어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꽤.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식단하면 TR 없어도 살 빠지지 않나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나는 되게 짜고 맵게 먹고 고기를 매일 주 5회 이상을 먹었었고 항상 이렇게 먹었었는데 TR 이렇게 하면 내가 TR 없더라도 이 식단 하면 난 살 빠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준비해 봤고요. 꼭 알아야 하는 내 몸의 호르몬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자,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지나요?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보셨죠? 칼로리 제한식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나 되게 적게 먹는데 칼로리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숨만 쉬더라도, 내가 생각만 하더라도, 내가 음식만 먹더라도, 어, 하루에 필요한 기초 대사량이란 기초 대사량 칼로리가 필요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심장은 움직이죠. 내가 뭘 먹으면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위랑 장기한테 내가 잠깐 멈춰 한다고 얘네가 멈추지 않죠. 심장 잠깐 뛰지 마, 운동하지 마 한다고 운동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하루에 필요한 기초 대사량 칼로리가 필요해요. 내 몸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칼로리가 필요한데 이 이하로 드셨을 때 살은 정말 잘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저칼로리식을 많이 하세요. 칼로리만 보고 드시는 거예요. 이게 몇 칼로리네, 몇 칼로리네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건데 요랬을 때 내가 너무 저칼로리 먹으면 우리 몸에선 비상 상태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침, 점심을 굶었고 저녁 한 끼를 아주 조금 먹었어. 그렇더라도 기초대사량 칼로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내 몸은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요. 우리 주인이 또 언제 안 먹을지 몰라. 이걸 다 연소시키면 안 돼. 그래서 저장해 놔야 돼. 뭘로? 1kg당 9kcal 내는 지방으로. 가장 칼로리가 높아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1kg당 4kcal 내거든요. 근데 지방은 9kcal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이 상태일 때 가장 중요한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내 몸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비상 상태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칼로리 식단이 아닌 기초 대사량 이상의 칼로리를 드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적게 드시면 안 돼요. 더 드세요. 왜 자꾸 적게 드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존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꼭 이런 얘기를 들으세요. 왜냐하면 칼로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몸에도 머리에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또 대변 활동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 너무 칼로리 제한식하니까 먹는 게 없어서 배변 활동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회원님,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TR90을 선택했고, 건강해지고 내 몸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TR을 하고 헬시 3.3을 하는 건데, 어, 회원님처럼 너무 적게 드시면 필수 기초 대사량도 안 드시면 살이 찝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빼독이라는 걸 하자. 내 몸에 안 좋은 독소를 빼내자. 그리고 좋은 걸로 채워 넣자라는 취지하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빼내는 건 어떤 걸로 빼내나요? 첫 번째는 그런데 여기서 소변 활동도 배변 활동도 땀 배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빠르게 빼독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원님께서 적정량은 드셔야 된다라고 강조해드려요. 라고 제가 얘기해요. 우린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 몸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TR90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적정량을 드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에요. 과일은 다이어트 할 때 먹으면 안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냐면요. 섭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집중하셔야 되는데 제가 다이어리 체크해 드릴 때마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과일은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30분 내로 소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전 중에 드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오전 새벽 4시에서 12시까지 우리 몸은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먹은 영양분을 다 흡수시키고 나서 배출시키는 배출기예요. 근데 이 배출기 때 음식이 들어가면 또 소화하느라고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배출을 다 못 시키고 노폐물을 남기게 돼요. 그러면 그 노폐물이 하루 이틀 차곡차곡 쌓이면서 안 좋게 살로 가는데요.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는 공복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 공복이 너무 힘드시면 과일을 대체해서 드시면 돼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과일은 자기 자체 내에 소화 효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소화액을 만들지 않더라도 위에서 30분 내로 소화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기에 그렇게 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내 몸에서. 그러면 내 몸에서 노폐물 배출하는데 오로지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빠르게 살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과일 섭취 방법은요. 과일과 다른 음식을 같이 먹었을 때는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과일은 30분 내로 소화가 되는데요. 견과류는 1시간 동안 소화가 안 돼요.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들은 2시간 동안 위에 머물러 있거든요. 탄수화물, 예를 들어 빵이라든지 밥, 탄수화물, 고구마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3시간 동안 위에서 머물러 있어요. 또 단백질은요. 4시간 동안 고기라든지 연어 이런 것들을 드셨을 때는 4시간 동안 머물러 있고요. 이걸 같이 짬뽕해서 섞어 드셨을 때는 8시간이나 소화가 안 되고 소화 시간이 늦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면 일찍 소화가 되는 과일 같은 경우에는요,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가스가 차고 과일 먹으면 트름 나와요, 가스 차요, 부글부글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에는 꼭 텀을 두시고 과일 먼저 드시고 30분 후에 다른 음식을 드시는 걸 권하고요. 12시 이전에는 과일만 드시는 거예요. 커피도 저는 권하지 않아요. 같이 드시라고 권하지 않아요. 12시 이전에는. 12시 이후에 커피를 드실 거면 12시 이후에 드세요라고 저는 권해드리거든요. 배출기 때는 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오로지 내 몸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견과류 드시고 과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과일을 먼저 드시고 30분 후에 견과류 드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저녁 식사에 과일도 같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쉐이크 드시고 고기 드시고 과일 귤 몇 개 이런 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일 귤을 2개 먼저 먹고 30분 뒤에 쉐이크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만 과일을 먹지 않는다면 당뇨 환자한테도 그렇게 크게 악영향을 과일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에너지를 더 내게 할 수 있다. 오전에 든든하게 먹어야 돼. 한국 식사가 그렇잖아요. 우리 음식 든든하게 먹고 가야 돼. 아침 식사는 꼭 해야 돼. 라고 하고 먹고 가면 오히려 더 피곤함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오로지 배출기에 배출을 못하고 또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내 몸에 과부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찾냐면 또 카페인 찾죠. 커피 수혈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내 몸을 계속 소화 에너지도 쓰고 배출 에너지 써야 되고 그렇게 만들지 말고 취지로 12시 전에는 과일만 드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섞어 먹지 말자. 자, 3번째요. 저는 근육이 빠지고 체지방량이 늘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회원님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되게 저는 원래 근육이 많아요. 근데 운동은 안 하는데 근육이 많아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죠. 살이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쪘을 때는요. 우리 몸이요. 가짜 근육을 만들어내요. 내가 운동을 안 하는데 근육이 많을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내 근육은 몸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생성이 되잖아요. 운동을 안 하는데 근육이 늘어날 수 있나요? 가짜 근육. 예를 들어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고기 사이에 지방이 끼는 마블링도 있죠. 오로지 단백질만 있지 않잖아요. 고기 먹으면 지방이 껴서 뭐 꽃등심 이런 거 보면 마블링이 있죠. 이런 것도 인바디 기계에는 근육량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육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블링이 빠지면서도 근손실이 일어나게 인바디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 근육의 질이 안 좋았던 사람이야. 그냥 내가 살이 쪄서 가짜 근육이 많았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근육이 빠질 수 있겠죠. 마블링 빠지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리 제한식을 하면 근손실이 당연히 와요. 운동도 하고 되게 바쁘게 움직이고 게다가 칼로리까지 제한하잖아요. 100% 근손실 옵니다. 기초 대사량 칼로리 이상 드셔야 되고 질 좋은 단백질을 흡수하지 않으면 운동 후에 흡수시키지 않으면 근육 생성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 근손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질 좋은 단백질을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이어트와 요요를 반복했던 분들, 그러니까 되게 쉽지 않은 게요. 체지방률이 떨어지지 않은 분들을 보면 다이어트 약을 오랫동안 복용했던 분들은 정말 힘들게 빠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다이어트를 성공했는데 갑작스럽게 요요가 왔다, 다시 또 다이어트 성공했다, 다시 갑작스럽게 요요 왔다 이렇게 반복했던 분들, 한약 다이어트며 약물 복용을 많이 했던 분들은요. 처음에 체지방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체지방률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체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너무 허약한 체질. 너무 아이를 낳아서 너무 허약한 준비 없이 아이를 가져서 낳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너무 안 먹고 바빠가지고 제때 안 먹어줬고 근데 안 먹는데도 살쪘던 분들은 이런 분들 많아요.
양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빠지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세요. 아, 내 몸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찾고 나서 빠지겠구나. 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내가 많이 혹사를 시켰구나. 그냥 인정을 하시고 너무 조급해하고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랬던 분들은 천천히 빠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있어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고, 믿어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2기 때 회원으로 들어와서 4기부터 컨설턴트를 진행했고 41기 차잖아요, 지금이. 아주 많은 회원님들을 제가 받아보니 정말 말도 안 되게 3개월까지는 계속 몸이 좋아지고 컨디션은 좋은데 체지방률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3주가 끝나고 나서 40일 뒤부터 10kg 이상 빠지는 회원님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남이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챌린지엔 성공하지 못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몸으로 살이 급속도로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또 갱년기가 오신 여성분들은요. 근육이 생성되는 게 되게 더디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 일시적으로 체지방률이 높아지고 몸무게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사람들마다의 이유가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그럴 수 있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가 보다 받아들이시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너무 저칼로리로 드시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시면서 운동량도 일정하게 늘리시고 나만의 루틴을 가지시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 체지방 률이 적어져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챌린지 같은 경우에 우리 3.3 헬시 클럽에서 지향하는 체지방률 6% 감량하는 거는요. 체지방률이잖아요. 내 몸의 근육량 대비 지방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육이 높아져도 체지방률을 떨어져요. 그리고 지방이 빠지더라도 체지방률은 떨어지거든요. 저같이 마른 비만들 있어요. 보기에는 되게 말라 보이는데 막 체지방 재면 28%, 31%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얼굴도 쬐끔하고 몸도 쬐끔한데 다 지방인 거예요. 근육이 없는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근육이 1kg만 생겨도 3%씩 차이가 나게 체지방률이 떨어져요. 마른 비만들, 거미형 몸매, 배만 나오는 몸매 이런 분들은요. 근육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너무 비만했고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은 마블링이 빠지면서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요. 꾸준히 나의 루틴을 잡고 조금씩 운동량의 질을 높여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이렇게 식단을 하면 TR 없이도 살 빠지지 않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헬시컨들도 이런 질문 받을 때 굉장히 난감하셨을 텐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회원님들 중에서 운동을 안 하고 다이어트를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꾸준히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했고 식단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TR만 복용이 되더라도 살이 안 빠졌던 살이 미친 듯이 빠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확신을 하거든요. 이 제품이 진짜 대단한 거구나라고. 근데 난 한 번도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고 이렇게 먹어본 적도 없고 운동도 해본 적이 없어라고 하면 내가 식단을 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TR90이 해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해주는 거냐면요. TR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도와줘요. 오전에 과일식을 하고요. 점심에는 이렇게 쉐이크랑 탄수화물 채소 드시고요. 그리고 3시쯤에 견과류랑 채소 드시면서 7시쯤에 쉐이크랑 단백질 드시는 거예요. 쌀 드시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이걸 지속할 수가 없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컨트롤이 없으면. 컨트롤이 혈당 조절을 해주면서 감정 기복까지 조절을 해주면서 정말 식욕을 조금씩 많았던 식욕, 과욕을 없애주는 역할을 도와주는데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걸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요. 컨트롤이 없으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일주일은 그렇게 할 수 있죠.
2주차부터 폭발하는 식욕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혼자 하시다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요. 요요를 많이 겪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 나중에 이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죠. 근데 컨트롤 드시면 TR을 하면서 이렇게 식단을 하시면 그런 생각이 핏이 12시간, 우리 핏 컨트롤 12시간 간격으로 드시게 하잖아요. 12시간 간격으로 먹게 하는 이유가 12시간 식품이 지속되기 때문인데요. 핏을 먹으면 약간의 열이 올라요. 체온이 좀 올라요. 이게 계속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지방을 연소시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핏을 드셨을 때 조금 적극적인 운동을 병행한다면 더 빠르게 살이 빠지죠. 이런 부분들. 근데 내 피하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운동으로 잘 빠지지 않는 내장 지방을 빼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 눈에 내장 지방이 보이나요? 내장 지방은 부피만 크지 무게도 잘 안 나가요. 내장 레벨이 2레벨, 3레벨 떨어져도요. 몸무게 1kg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방은 가볍고 부피만 크다. 대신에 느낌이 어떠냐면 나 좀 요즘에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 나 되게 더부룩했던 게 좀 없어지고 어, 되게 편해진 것 같아.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느낌만 있다 뿐이지 내장 레벨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배가 말랑말랑 돼. 빵빵했던 배가 딱딱했던 게 말랑말랑 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PC 점프 스타트가 또 도와주죠. 그리고 혈관 내벽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요. 먹어서 노폐물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운동으로 잘 빠지지 않는 것들을 PC 점프 스타트가 컨트롤이 도와줘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내가 식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도움을 주는 제품들을 먹으면서 점점 내 몸이 순환이라는 게 좋아지고 순환이 좋아지면 배출 작용도 좋아지거든요. 밸런스가 맞춰지고 이런 것들이요. 다 톱니바퀴 맞물려 가듯이요. 제대로 물려가면서 급속도로 살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적고 이렇게 식단을 병행하면서 하게 하는 이유는 내가 좋은 걸 넣어주는데 안 좋은 걸 계속 넣으면서 짬뽕 시키지 않으려고 식단을 권해드리는 건데요. 또 한 가지, 내 장내에 미생물, 세균,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고 중간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내 몸에는 내 몸무게의 1.5kg가 미생물의 몸무게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좋은 균, 나쁜 균 통틀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거든요. 내 마이크로바이옴에 좋은 번식을 위해서 이런 식단을 제안 드리는 건데요. 내 좋은 미생물이 잘 번식하면요. 정말 신기한 게 내가 되게 비싸게 들여서 산 이 TR90이요. 흡수도도 높아져요. 그리고 내가 먹는 단백질도요. 조금만 먹어도요. 이 미생물들이 다시 되새김질하듯이 흡수를 높여요. 그렇기 때문에요.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런 식단을 하는 건데요. 너무너무 신기한 건요. 이게 이렇게 야채도 많이 드시게 하고 건강한 탄수화물 채소도 드시게 하고 고기도 구워서 숯불에 구워서보다 쪄서 익혀서 이렇게 드시게 하잖아요. 이렇게 드시면 미생물들이 좋게 번식하면서요. 또 잎 세팅이 바뀌게 돼요. 예전에 내가 그렇게 맛있었던 것들이요. 맛이 없어져요. 제가 TR을 하기 전에 헬스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굉장히 심한 육식주의자였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난폭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제 육식주의자여서 성격이 저래. 쟤 완전 난폭하잖아라고 했거든요. 성질도 죽일지 모르고. 네, 헬시 3.3에 들어와서 제가 달라진 거는 야채를 먹게 하니까 따라해 봤어요. 아, 이 풀떼기를 먹어야 되는구나. 일예로 빕스 같은 데 가면 왜 샐러드 바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 샐러드 바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기 사 먹을 돈이 없기 때문에 이용한다라고 생각했던 애예요. 그만큼 진짜 야채 채소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저러니까 살이 안 찌나 봐."라는 얘기 들을 정도로 제가 입 세팅이 바뀌어서 야채, 채소 맛을 알게 되고요. 그게 맛있어요. 회원님들도 그런 분들 있지 않나요? 당근이 되게 달더라고. 오이가 고추장 안 찍어도 너무 맛있더라고. 무가 생무가 그렇게 달았어? 너무 시원하고 맛있더라고. 이런 자연의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되면서 뭐가 바뀌어요? 일반 음식을 먹으려고 했더니 음식점 가서 먹으려고 했더니 너무 짜서 못 먹겠더라. 국물을 못 먹겠어서 젓가락만 사용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어 버거를 시키더라도 저는 패트 2개에다가 야채 다 빼고요. 토마토만 하나 넣고 치즈 넣고 소스 많이 뿌려 주세요. 이렇게 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먹으면 너무 텁텁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 맛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달라졌고 라면도 예전 그 맛이 아니고 라면도 면맛이 너무 나고 이게 입 세팅이란 게 되게 무섭구나. 그래서 공부해 보니 내 장내 미생물이 좋은 균으로 많이 번식할수록 좋은 균이 살아남기 위해서 좋은 균의 먹이가 되는 것들이 되는데요. 우리 입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요. 나쁜 균들이 좋아하는 게 땡기는 거예요. 어떤 게? 밀가루, 빵 이런 것들, 인스턴트, 짜고 맵고 이런 자극적인 것들이 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단을 시키는 이유는 단 하나다. 우리 입 세팅을 위해서 식단을 시키는 거고 자연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하고 짠지 안 짠지 단지도 모르는 이런 생활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식단을 하는 거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렙틴, 그렐린, 세로토닌,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인데요. 회원님들 되게 생소하죠? 렙틴은 배가 부를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불러 이럴 때 렙틴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폭식증으로 살이 찌는 분들은요, 렙틴이 안 나오는 거죠. 배고플 때 나오는 호르몬이요, 그렐린이요. 폭식증으로 살이 찌는 분들이요, 그렐린은 계속 나와. 근데 나 배는 찼는데 그렐린이 계속 나와요. 그럼 계속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 호르몬이 잘 자기 작용을 하려면 렙틴이 잘 나오려면요. 우리 30번 씹기 하고 있죠. 첫째 주에도 OT 주에도 30번 씹기를 강조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그래야 내가 배부른지 알아요. 너무 빨리 먹으면 렙틴이 나오지 않고 계속 그렐린만 나오는 상태에 과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습관이 좋으냐면 젓가락, 숟가락을 들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려놓는 습관이 좋습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었으면 잠깐 내려놓고요. 30번 씹기를 하시는 거예요. 들고 있는 채로 먹잖아요. 그러면 엄청 빠르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면 30번 씹기가 되고요. 더 쉬운 건 뭐냐면 야채들을 같이 드시면 꿀떡 삼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못 먹어요. 이 렙틴이 작용하기 전에 끝나는 음식들이 있어요. 국밥 같은 거, 호로록 할 수 있는 거, 수제비, 라면 이런 거 있죠. 호로록 그냥 꿀떡꿀떡 삼켜지는 것들을 드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야채를 꼭 챙겨 다니면서 그럼 꼭꼭 씹게 돼 있거든요. 30번 씹기 연습하시는 거. 그럼 그렐린이 이제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좀 문제인데요. 그래서 위절제술을 하잖아요. 이거 그렐린 못 나오게 하려고. 이런 분들은요. 수면 부족인 분들이 굉장히 높아요. 잠을 6시간 미만으로 자거나 너무 늦게 주무시거나 이런 분들은요. 너무 늦게 주무신 분들 그다음 날 아실 거예요. 기운이 딸리니까 계속 뭐가 먹고 싶죠. 뭐 먹어도 계속 허한 느낌.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느낌. 이게요. 수면 부족이 그렐린을 자극하기 때문에 충분히 일찍 주무셔야 되고요. 몇 시에 주무시는 게 제일 좋으냐면요. 10시에서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 요때 주무시는 게 좋은데 요즘 성인들은 10시에 누가 자나요? 내가 1시, 2시쯤 잤다 그러면 1시간씩 땡기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2시에 잤다 그러면 1시에. 1시에 자던 분이 나 12시에. 잘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건 핸드폰 불빛이에요. 불빛이 없게끔.
내가 핸드폰 보는 습관이 들어있다. 어느 순간 잘 모르게 동영상 보다가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핸드폰은 내 몸과 멀리 떨어뜨려 놓고 블루라이트를 차단시키고 주무시는 거를 노력해 보시고,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인데요. 얘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뇌하수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장에서 대부분이 만들어져요. 행복 호르몬이 많아야 돼요. 이게 적으면 어때요? 너무 불행하고 슬퍼. 단 게 땡기죠. 자꾸 매운 게 땡겨. 이것도 단 게 땡기는 거예요. 고추장 안에는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고추장 졸여가지고 매콤하게 해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말하면 또 땡기실까 봐 말을 못하겠네. 제가 또 엄청 표현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거요 다 설탕 중독이시니까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어, 당분이 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로토닌은 장에서 만든다 그랬죠?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것들이 그럼 장을 안 좋게 만들까요? 첫 번째로는요, 숯불에 고운 고기 같은 거 있죠? 고기 같은 거 있죠? 숯불고기. 이런 것들도요, 안 좋게 만들고요. 두 번째로, 밀가루. 밀가루가 그 글루텐이라고 밀가루 반죽할 때 이렇게 찰지잖아요. 거기에 글루텐 성분이요, 장에 들어가면 끈적끈적하게 들러붙어서 장을 좋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단 것들, 단 음식들도 장에 안 좋은 균을 번식시키는데 아주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후식으로 먹는 것들, 달달한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또 항생제.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항생제 남용 국가여서 감기만 와도 항생제 주고, 항생제는 어떤 거냐면요, 핵폭탄 같은 거예요. 나쁜 균도 죽이지만 좋은 균도 다 같이 죽여버리거든요. 요즘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코로나는 바이러스인데도 불구하고 항생제를 엄청 많이 줘요. 깜짝 놀라게 주거든요. 감기만 걸려도 항생제, 어디 좀 아파도 항생제, 이런 것들이 내 장을 안 좋게 만듭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그날이다 그러면 소염제도 많이 먹잖아요. 아파서. 그런 것들도 내 장에 영향을 미치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인스턴트. 대박의 인스턴트. 이런 것들을 끊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티솔인데요. 코티솔은 적절하게 나온다면 아주 좋은 호르몬이에요. 어떤 거냐면 달리기 선수들이 준비 요이 땅 할 때 그 긴장하는 이 정도의 긴장감. 코티솔이 분비가 되면 운동 능력도 조금 더 향상이 되고요. 빠릿하게 머리 회전도 돌아가고요. 약간의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과하게 나오면, 스트레스 호르몬처럼 과하게 나오면 다이어트에 방해가 돼요. 우리가 지금 제한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칼로리 제한식은 아니지만 나쁜 음식을 제한식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커피를 좀 웬만하면 연하게 한 잔만 드세요 라고 해요. 하루에 8잔 드신다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많아요. 커피 수혈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요, 이렇게 안 좋은 음식을 제한할 때 커피를 많이 드시면 문제가 코티솔이 분비가 됩니다. 카페인이 몸에서 작용하고 빠져나올 때쯤 코티솔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칼로리 제한을 하든 아니면 안 좋은 음식을 제한을 하든 내가 뭔가 제한을 둘 때는요, 카페인이 내 몸에 많이 들어가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연하게 한 잔 정도 권하는 거고요. 회원님들에게 이런 팁들을 계속적으로 반에서도 드릴 거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받고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 마무리하면 되나요? 네. 네, 송나라 수석님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쯤 되면 궁금했던 것들이 아마 오늘 강의로 대부분 풀리셨을 것 같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녹화본은 다시 올려드리니까 궁금했던 거 놓친 부분 있으면 한번 다시 보시고요. 이제 남은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기 우리 셀러브리티 분께서 스피치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윤나라 운동수석님과 함께 운동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금레아님 혹시 자리에 나와 계신가요?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 말씀을 한 번만 해보시겠어요? 되셨다. 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소리가 음소거는 해제가 되었는데 전달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잠시 나갔다가 들어와 보시겠어요? 아, 블루투스가 설정되어 있군요. 지금, 이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들립니다. 네, 인사 아, 네. 나눠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꿈과 시스템이 있어 성과를 내는 행복한 리더로 희망 랑아에서 사업하고 있는 우bun내입니다. 저 스폰서님은 아들인 안준호 스폰서님이고요. 상위 스폰서님은 이선호 스폰서님, 그룹장님은 이기수, 이경진 그룹장님입니다. 네, 우리 금내연님이 뉴스킨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군요. 여기 이번에 프로필 촬영한 사진을 몇 장 받아봤는데 제가 비포 사진을 알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회원님, 빼독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계기를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음, 사실은 이렇게 여러 네트워크를 조금 해봤었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사업이 어렵구나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어느 날부터 뉴스킨을 쓰더니 해서 뭐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 이거 먹어봐. 저도 이제 이렇게 살 빼는데 좀 신경을 쓰니까 엄마 이거 좀 드셔보세요. 그런데 내가 이상한 거 너나 먹으라고 난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이 한 1년 정도 지나고 아들이 멋져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나도 한번 먹어볼게. 그래서 한 1년 지난 뒤에 제가 먹기를 시작했어요. 네. 처음에 아드님께서 뉴스킨 파마넥스 제품을 먹는 걸 보고 네. 신뢰가 없으셨는데 1년 정도 네. 지켜보시고 파마넥스 TR라인티를 통해서 또 빼독을 하게 되셨다고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네. 어떤 상태셨는지 제가 비포 사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금내 회원님의 배도 놀랐고요. 배를 먼저 봐주세요. 뱃살이 굉장히 놀랍도록 많이 빠지셨고요. 그리고 얼굴이 너무 달라지셨어요. 네. 왼쪽은 큰 성장하신 아드님이 있을 것 같은 얼굴인데, 오른쪽은 그렇게 큰 아들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게끔 변하셨거든요. 빼독하시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빼독을 하면 뭐가 이렇게 그냥 살만 빠지나 이렇게 했는데 진짜 빼독을 하고 나니까 힘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간호조무사로 3교대 일을 하고 있는데 갔다 오면 그냥 침대에서 그냥 잤어요. 그런데 이제는 강아지, 우리 집에 꼼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걔하고 많이 이렇게 놀아주고 밖에 나가는 그런 시간이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보면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니, 저 같은 뭔가 경우는 처음에는 저 혹시 뱃살을 빼려고 시작하셨을까요? 그런 면이 많아요. 옆에서 그런데 나는 활력이 목소리야. 생기시고 네, 자신감도 생기시고 네, 이런 뭔가 컨디션과 일상의 변화가 가장 마음에 드신다네요. 그쵸? 네. 배가 저는 저렇게 줄어드셨으면 옷을 다 새로 사셨을 것 같아요. 거의 그렇게 지금 저번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작년에 입던 겨울 바지를 꺼냈는데 안 맞아가지고 하나는 기념으로 나눴고 두 개는 하나에 15,000원씩 주고 줄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이제 네. 모든 옷을 다 줄이시거나 새로 사셔야 돼서 어,
좋지만 또 그래도 웃픈 상황이 즐거워요. 네. 벌어졌네요. 네. 네. 인바디 수치 중간에 변화를 또 한번 한 번은, 가볼 네네네네. 중간에 한 번 말씀해 또 주세요. 옷을 샀었어요. 근데 중간에 한 그것도 번 더 또 힘들더라고요. 사셨어요? 네네. 아이, 중간에 사시지 마시지.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텐데. 네. 아니, 이제, 인바디 수치를 좀 네, 보면 네, 체중이 7.3kg이 감량이 되셨고, 근육량은 0.1kg, 100g 정도 손실되었고, 체지방률이 7.5%, 내장 지방이 28.6 세제곱센티미터 줄어드셨거든요. 네, 요렇게 수치만 봐도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이 가벼워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음.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이 이제 같이 또 이제 시작을 했고요. 또 남편도 그러니까 빠지는 거 보고 또 딸이 이번에는 같이 시작했습니다. 네, 아, 그러셨구나. 아드님 덕분에 어머님이 건강해지시고, 어머니 덕분에 아버님도 하시고, 아버님과 함께 따님까지 온 가족이 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빼독이 지금 삶을 바꾸고 있네요. 그죠? 네, 지금 그래서 41기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뭐 가족끼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부부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혼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시거든요. 우리 금내연님께서 빼독 선배님으로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먹으라는 대로 먹고 이렇게 시간이라든지 막 이런 걸 조금 신경이 많이 쓰고 놓치면은 아 이거 안 되나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놓쳤으면 그 순간에 다시 먹고요. 또 이게 하라는 대로 이렇게 따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변화가 생기고 또 아빠 같은 경우는 남편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빠가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뭐를 드시길래 이래가지고 이제 몇몇한테 또 지금 이제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막 귀찮았어요. 사진을 찍고 올리라 그러고 시간에 맞춰서 뭐를 먹어라 물을 먹어라 막 이러는데 그게 이제 이 90이라는 그 안에 정착이 된다 그럴까요? 생활화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내 몸에 이제 생활화가 돼서 이렇게 스며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1기에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좀 귀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루하루 따라하면은 내 몸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는 걸 보면서 아 이거 되는구나. 그래서 빼고자 하니까 뺐고 되고자 하니까 됐다는 그런 우리 빼독성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자아자 같이 하시면 아자아자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자아자 파이팅! 오늘 스피치 감사합니다. 네,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우리 빼도 후배님들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금내연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금내연님 한 분 덕분에 온 가족이 같이 건강해지고 또 그 파급력이 주변 지인들한테까지도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빼독이 진짜 삶을 바꾸는 아이템인 게 확실합니다. 네.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체형 교정 운동을 좀 배우실 건데요. 지난 기수, 지지난 기수 계속 하셨던 분들도 사실 이걸 매일 연습하지 않으시면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고급 운동이시거든요. 우리 유명한 JYP 박진영 아시죠? 그리고 선미도 알죠? 박진영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한 선미. 이런 연예인들이 체형 교정 운동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이 바로 식스모션, 이 바디 컨트롤에서 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우리 윤나라 수석님께서 재능 기부로 영상을 나눠주시고 오늘 운동 코칭까지 같이 해주실 거거든요. 우리 윤나라 운동수석님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 칠 거면 치고, 말릴 거면 말고, 확실하게 확 쳐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영상 바로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티업을 해주셔가지고,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비트 트레이너 윤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무브먼트 플로우라고 하는 운동을 배워보실 텐데요. 이 무브먼트 플로우 생소하시죠? 무브먼트,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플로우, 흐름이죠. 움직임을 가지고 어떤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런 생소한 운동이지만 굉장히 몸에 좋고 많은 근육들을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무브먼트 플로우 첫 번째 동작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패러렐 스쿼트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우리 스쿼트는 많이 하시죠? 자, 어깨 넓이보다 더 넓게 발을 벌리신 다음에 그대로 쭉 앉으시면 됩니다. 앉으실 때, 자, 옆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이 굽지 않는 것입니다. 정면을 쳐다보시고요. 허리가 세워진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 자세. 가장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자, 다시 한번. 네, 맨몸 운동의 꽃 스쿼트죠. 동작, 패러렐 스쿼트. 자, 두 번째 동작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토 터치 크로우입니다. 크로우는 까마귀라는 뜻이죠. 자, 똑같이 스쿼트 자세로 내려가신 다음에 자, 합장을 해줍니다. 이 합장의 의미는 내 척추선과 내 몸을 정렬시킨다는 의미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로 양 무릎을 벌려줍니다. 척추를 곧게 세워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내 몸을 공처럼 둥그렇게 말면서 바닥으로 향해 줍니다. 자연스럽게 바닥을 짚으시고, 이때 무릎과 팔꿈치가 서로 닿을 정도까지 앞으로 숙여주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되는 동작입니다. 이 자세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스쿼트! 내려가서 동그랗게 말면서 앞으로 뻗습니다. 자, 몸의 앞쪽 근막을 전체 사용하는 동작이에요. 팔꿈치, 무릎. 자, 가볍게 바닥 지면 놀라시는데 이 단순한 운동이 전면부 근막을, 표면 근막선을 전부 다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동작입니다. 네, 세 번째 동작, 마운틴 클라이밍 스텝입니다. 자, 이 동작 지상에서 함께 산을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모든 자세는 스쿼트로 시작을 합니다. 자, 스쿼트 내려간 상태에서요. 똑같이 합장 정렬을 해주시고 앞으로 똑같이 동그랗게 말면서 바닥을 짚어주시고 발을 모아주신 다음에 한 발씩 뒤로 뻗고 다시 모으고 다시 스쿼트 자세로 척추 정렬시킨 다음에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옆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 맞습니다. 뉴비트 영상에도 올라와 있는 거 맞습니다. 뻗고 모으고 네, 한 동작씩. 이 자세 세 번째 동작입니다. 자, 네 번째는 코브라 버피라고 하는 동작입니다. 동물이 자주 나와요. 코브라. 뱀처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트 똑같이 합장 자세에서 앞으로 쭉 등을 말아서 짚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양발이 한 번에 뒤로 빠집니다. 쭉 빠지신 상태에서 발등과 무릎이 지면에 닿으면서 고개 천장 쭉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시선 천장 보고. 자, 이때 허리만 꺾으면 안 됩니다. 허리만 꺾는 게 아니라 엉덩이에 힘을 빡 주셔야 돼요. 엉덩이에 힘을 빡 주시면요, 허리가 무리하게 꺾이지 않으실 거예요. 바로 이 자세에서 발을 끌어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복부 힘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자, 이 상태에서 가볍게 발을 끌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스쿼트 자세에서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동작 끝났고요. 자, 다음 동작 다섯 번째 투핸드 시스루니라는 동작입니다. 자, 이 동작은요, 우리 골반 카페에 가시면 다리를 꼬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 골반을 교정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해요. 자, 똑같이 스쿼트, 합장, 척추 정렬해 주시고요. 도입부는 다 같습니다. 바닥을 짚으시고 다리를 모으십니다. 자, 이때 회전 운동이 들어갑니다. 이제 뒤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자, 몸 쪽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이 상태에서 서로 방향을 틀면서 발을 이동시켜 줍니다. 자, 이 자세 다시 합장 스쿼트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자, 옆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쭉 바닥을 짚고요. 모아서 이때 조심해야 될 거 몸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최대한 몸 쪽으로 가깝게 두신 상태에서 무릎을 틀어서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자, 다시 스쿼트 업. 자, 이 자세입니다. 자, 이 자, 다섯 자세가 번째 제일 어렵긴 끝났고요. 하지만 자주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스파이럴 롤이라는 동작이고요. 이 동작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많이 했던 구르기 동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쿼트. 자, 합장하신 상태에서 똑같이 앞으로 뻗어주시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르기. 자, 구를 때는 턱을 당겨서 공처럼 몸을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척추 하나하나가 지면과 소통할 수 있도록 굴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 3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본인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은요, 바로 연결 동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앞으로 뻗으면서 뒤로 굴렀다가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반동을 주시면서 반동에 맞춰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동작 연결해서 한번 한 번에 일어나시면 됩니다. 20초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일어나서 스쿼트부터 20초입니다. 아주 짧아요.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자, 들이마시고 올라오면서 후 내뱉으세요.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후. 호흡 중요해요. 들이마시고 후. 오케이. 10초 정도 쉬시고요. 10초 정도 10초간 쉬었다가 호흡을 받아 바로 두 번째 동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 포터치 크로우입니다. 자, 스쿼트. 네. 스쿼트 앞으로 밀어주면서 손 짚고 팔꿈치 무릎 그대로 다시 돌아와서 스쿼트 업 반복이에요. 이 시간 나는 까마귀 생각하시고 크로우 동작. 네, 아 좋아요. 네. 10초 한 두 번 하니까 끝났죠. 요거는 자, 마운틴 클라이밍 스텝. 똑같이 스쿼트. 자 앞으로 밀면서 짚어주고 한 발씩 뒤로 둘, 셋, 넷 스쿼트. 예, 한 번 더 뒤로 한 번씩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업. 호흡 오케이.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동작 뭔가요? 기억나시나요? 코브라 버피. 자, 코브라 버피입니다. 자, 다리를 뒤로 확 빼줍니다. 자, 그리고 엉덩이 쪄주면서. 자, 그리고 당기고, 업. 한 번 더. 쭉. 자, 이거 이름만큼이나 코브라 느낌 살리시려면 이때 혓바닥을 낼름낼름, 쌔바닥, 낼름낼름 해주시면서. 자, 두 번 하니까 끝났죠? 받아들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안 자, 남았어요. 다음 스쿼트. 짚고 몸 시스룬입니다. 손 짚고 골반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자, 되시는 분들은 다시 일어나지 마시고 계속 골반만 돌려보세요. 골반만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요 회전 운동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고급 운동이요. 마지막 스파이럴 롤. 마지막 동작입니다. 자, 뒤로 굴러주는 추억의 뒤구르기. 자, 마지막 동작 스파이럴 롤 동작.
스쿼트. 자, 앞으로 뻗으면서 뒤로 굴렀다가 바로 일어나기까지. 자, 못 일어나시는 분들은 그냥 손 짚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스쿼트. 자, 요렇게 6가지 동작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박수! 자, 근육은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겹쳐 있거나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걸 근막경선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막경선을 다 활용한 운동 동작을 무브먼트 플로우로 배우셨습니다. 자, 이제 이 동작 아는 만큼 실행을 통해서 내 몸을 챙기시고 건강한 삶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뉴비트와 함께 회원님들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비트 트레이너 윤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헬시의 운동수석이었습니다. 자, 따라할 수가 없다는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따라해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시고 그때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20초로 한 2동작만 하면 동작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걸 조금 더 늘려서 한 50초에서 1분으로 잡고 한 4동작에서 5동작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번갈아서 하시면 운동량도 더 높아지시고 또 그 동작도 숙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 운동 자체가 과학적으로 우리 몸을 교정시키고 또 밸런스를 맞게끔 짜놓은 6가지 동작이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헬스장 같은 데 가서도 본격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하기 전에 준비 운동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네, 몸을 정렬할 수 있는 교정 운동이니까 꼭 본인 걸로 좋겠습니다. 20초 했는데도 숨이 차요. 맞습니다. 제대로 하셨네요. 은혜 회원님. 네네. 영상 보내드릴게요. 뉴비트 있는 분들은 뉴비트에도 깔려 있긴 하지만 또 없는 분도 있으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나라 수석님 이상으로 계속 등장하는 뉴비트가 뭔가요? 뉴비트는요, 제 영상 왼쪽에 있던 바이크입니다. 자전거, 실내, 집에서 할 수 있는 바이크 이름이 뉴비트입니다. 뉴스킨에서 만든 바이크고요. 지금 실제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집에서 굴릴 수 있는 모든 바이크 중에서 그 왕자에 올라가 있는 바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보시면, 액정이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액정이 없으면 핸드폰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서로가 연결돼서 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요즘 막 많이들 가상 공간에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뉴비트는 보이스 챗이라고 해서 여기 계신 회원님들 지금 글 올려주시는 나이 회원님, 소민 회원님, 재은 회원님 지금 당장 목소리로 만나면서 같이 운동할 수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는 바이크입니다. 그래서 집에 없으신 분들은, 운동기구 없으신 분들은 괜히 홈쇼핑 같은 데서 런닝머신 이런 거 사서 옷걸이로 쓰지 마시고요. 요 뉴비트 구매하셔서 컨설턴트 쌤들과 연결돼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활용하셔서 운동하시면 야핏 같은 약간 자존심 상하려고 해요. 그런 거 같은 거가 아닌데, 네. 네, 그런 거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바이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비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따로 결제하지 않아도 뉴비트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고 자전거 트레이닝부터 이런 맨몸 트레이닝까지 채널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승님과 함께하는 트레이닝, 나 혼자 타는 거,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타는 거 메뉴가 다양하고요. 보이스 채팅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탈 수 있기 때문에 은근히 이 승부욕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고 뉴비트로 한 20, 30분만 타셔도
밖에 나가서 1시간 뛰는 것보다 훨씬 많은 칼로리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킨이 뭘 만들 때 후발주자로 만들면 웬만해선 만들질 않아요. 어깨 탑을 찍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야 만들거든요. 그래서 뉴비트 기대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운동 시간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밤 미팅에서 또 이번 주 중요한 사항들 나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